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인데 점입가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에서 졌지만 당선자보다 뉴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못 내려오겠다는 현직 대통령의 목리에 고위 공무원들이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공식적인 인수 절차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여은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인정 못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에 오늘까지 닷새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침부터 트위터에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다음 주부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밝힌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말하는 건지 다음 주에 나온다는 결과가 무엇에 관한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며 대선 결과에 승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여론전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꼽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전국의 연방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한 게 법무장관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봐야겠죠.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선거범죄 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가 법무장관 지시가 이루어진 지 몇 시간 만에 항의 표시로 사임했습니다. 필저 검사는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윌리엄 바 장관은 선거 결과가 이의 없이 확정되기 전까진 부정선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던 40년 된 정책을 뒤집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윌리엄 바 장관은 대선 전부터 우편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 때문에 법무부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는데요. 이번에는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직무대행이 사임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 들어보시죠.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라는 말 좀 충격적인데요. 계속 이러면은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받는 게 차질이 심각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행정부 차원의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 측 인수위는 연방 총무청에 대해서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일단 연방 총무청이 대선 결과를 인정해야 인수위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연방 총무청장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 관리들에게 바이든 인수팀에 협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바이든 입장에선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당선인의 행보는 계속하고 있죠. 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외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면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캐나다 트루도 총리를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과 통화를 가졌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정상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해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네, 바이든 당선인은 민생 현안도 적극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데 이어서 오늘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에 관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와야 할 분이 전국 단위로 자금을 모금할 거라는 보도가 나와서 뭘 하려는 건지 얘기가 많죠. 네, 미국에서는 지지 후보를 위해서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단체를 PAC이라고 부르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자금 모금 조직인 리더십 팩이라는 것을 구성할 계획이고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거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개막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아직은 섣부른 기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홍콩에 있는 중국 관료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자산 동결 같은 제재를 내렸습니다.
홍콩 민주인사를 탄압했다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즉각 비난했는데 다시 국지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홍콩에 있는 중국과 홍콩 관료 4명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을 통해서 홍콩 내 민주인사 탄압에 관여했다는 이유인데 정중화 부주임 등 이들 인사들은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중국을 상대로 한 제재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미중 간 갈등을 촉발시킬 도화선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任何外部势力无权干涉，中方敦促美方立即停止插手香港事务，立即撤销所谓制裁。 미국은 지난 8월에 이미 홍콩 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캐리람 행정장관 등 10명이 넘는 홍콩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남아있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더 강력한 공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또한 오늘부터 홍콩 야당 민주진영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미국의 공세에 중국의 맞대응까지 예고되면서 당장 미국 새 정부 출범 전까지의 기간 동안 미중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촉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소식에 우리 보건당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이 완성된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안정성 입증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발표에 대해 우리 보건당국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기대는 섣부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심각한 감염 상황 때문에 고평가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화이자 발표는 임상 3상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3상의 초기 중간 결과여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간 결과이고 현재 미국, 브라질 등 6개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임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연령대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가 확인돼야 하고 특히 부작용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겁니다. 임상 3상의 최종 결과가 나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 나도 대량 생산과 각국으로의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한국은 세계 백신 공동구매 네트워크, 이른바 코백스 퍼실리티에 선납금을 내고 참여한 상태라 초기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확보 이후 접종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접종과 부작용 여부를 봐가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앞서가는 나라의 50만, 100만 건 이상의 접종 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찬찬히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한편 치료제 중에서 개발 속도가 빠른 분야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선별한 항체로 만든 항체 치료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사가, 해외에서는 미국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사 제품이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로비스트 3인방 가운데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실마리를 갖고 있을 돈 세탁 창구 3명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가운데 한 명인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신 씨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신 씨는 최근 구속된 로비스트 김모 씨, 달아난 김호 씨 등과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N타워 안의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의 여러 이권 사업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옵티머스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는 한편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또 다른 로비스트 기 씨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5천억 원대 피해 금액이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자금 행방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옵티머스 돈이 투입된 유령 회사들에 대해 자금 추적을 벌였던 검찰은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의혹을 받는 해덕 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 씨와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사들을 통해 세탁된 자금이 다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만간 비자금의 행방과 자금 종착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면 참 괴로운데요. 입양된 지 10달 만에 온몸이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채 숨진 16개월 여자아이 사건. MBC 수의 결과 어머니 장 씨의 학대 사실은 분명해 보이고 특히 사망 당일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10여 분이 지난 오전 8시 34분. 엄마 장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입양한 딸인 A양을 촬영했습니다. 빨리 와 빨리라고 강압적으로 부르자 A양이 울먹이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30분 뒤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는 A양을 또다시 찍었습니다. 곧이어 장 씨와 남편은 A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수상한 소리가 납니다. 덤벨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쿵쿵 소리가 4-5차례나 반복되자 이웃 주민이 직접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장 씨는 현관문을 살짝 연 채 울먹이며 죄송하다, 내일 설명드리겠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운동기구 같은 막 집어던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7분 뒤 장 씨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병원에 가보겠다며 결석을 통보했는데 정작 남편에게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양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그때 장 씨는 A양은 그대로 집에 둔 채 큰딸을 태연히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10시 32분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서야 A양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때 CCTV에 찍힌 A양은 이미 머리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장 씨가 특별히 재촉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1시 6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의료진에게 아침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다며 학대 정황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양은 오후 6시 40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등 쪽을 발이나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맞아 장기가 손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